맞아요. SM의 A&R 팀들이 작두를 사옥에다가 깔아놓은 것처럼 이 작두를 탄 사람만 이제 입사할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목하시는 시상식이죠. 한국 대중음악상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K-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제가 모든 후보나 모든 작품의 얘기를 다 다룰 수는 조금 벅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더 잘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하님 그리고 최용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사실은 뭐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들이지만은 그래도 좀 간단하게 한 분씩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음악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상 선정위원을 같이 하고 있는 최용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한국에서 대중음악 평론가로 일을 하고 있고 음악과 관련된 뭐 콘텐츠 기획이나 뭐 제작 같은 것들도 겸하고 있는 음악 평론가 김윤하고요. 저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선정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 팝분과 분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분과장님도 하시고 네네. 바쁘신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K-팝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대중음악상 이제 후보들을 좀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좀 작년에 K-팝 전반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작년에 K-팝이 좀 어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각자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이 진짜 혼돈 그 자체였던 한 해였어요. 혼돈이었다. 네, 저한테 있어서는 우선은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하이브 위니진 사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 전해 어떤 SM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경영권 분쟁부터 굉장히 이제 K-팝이라는 산업, 음악 씬이 커진 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작년이 이제 그 해당 사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저 진짜 K-팝 좋아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진짜 와 좀 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정이 너무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그쵸. 받았을 네. 한 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 더더욱. 그런데 이제 그 사이사이 또 재밌는 것들이 계속 터져나와서 이거 끊지도 못하고 같은 마음으로 한 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연말에 쓴 글이 있어요. 네. 2024년에 K-팝을 기억하는 7개의 순간들인가? 아.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지드래곤 님이 되게 오랜만에 컴백하셔서 어쨌든 이 정도의 아이코닉한 인물이 컴백하는 건 그냥 컴백만으로도 좀 굉장히 씬의 활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상 아이돌, 버추얼 아이돌이 작년에 굉장히 2023년, 2024년 거치면서 좀 제대로 많이 커졌다. 분명하게 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그런 게 있다. 밴드. 2014년 K-팝 씬에는 좀 밴드 붐이 핫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QWER이랑 데이식스를 한번 언급했고, 또 그 탄핵 집회에서 이제 K-팝이 약간 사용된 그런 예들이 있어서 이 정도들을 제가 2023년 K-팝을 돌아봤을 때 좀 기억될 만한 순간들로 짚었던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그래도 좀 산업적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위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으나 어쨌든 또 좋은 아티스트들의 좋은 작품은 꾸준히 있었고 그것들이 좀 우리에게는 의미 있었던 그런 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5 이제 한국 대중음악상의 K-팝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후보들 좀 살펴보기 전에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선 이제 K-팝이라는 장르가 사실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K-팝이 사실은 음악 장르라고 이거를 분류할 수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K-팝이 음악 장르라고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두 분에게 K-팝은 음악 장르인가 이거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만의 생각인가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이게 생각? 공식적인 그게 아니고 그냥 각자의 마음속에 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단체나 사견. 오케이. 어떤 단체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철저히 개인적인 사견. 입장에서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K-팝은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K-팝이라는 말에 포함할 수 있는 범위가 그래서 매번 좀 축소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던 뭐 지드래곤이라던가 뭐 데이식스 QWR 다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모든 장르가 사실 딱 자르기 어려워요, 사실. 아, 그러니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저는 오히려 케이팝을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다는 사람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좋은 왜냐면 말씀입니다. 뭐랄까 아직도 되게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의 사견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케이팝이 한 20, 30년 뒤에는 오히려 더 뚜렷한 장르로 이야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자면 전문가적인 입장보다는 바람 같은 건데 저는 이 장르가 너무 재밌어요. 이 스타일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음악 장르 이외의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산업적인 로직이랄지 아니면 퍼포먼스가 무조건 포함이 되거나 비주얼로 그걸 표현해내는 것들이 대한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가 장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들어와서 생각을 바꾼다는 게 저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 2025년에는 아직까지도 각 전문가들마다 안에 케이팝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안에서도 케이팝, 아이돌팝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 않나?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장르가 제일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그 변하는 장르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멋있다. 야. 그러면 여기서 펀치라인이 나오네. 근데 진짜 야. 근데 우리가 맞아. 봐온 게 그렇잖아요. 야. 너무 맞아. 두 분이 생각하시는 좀 이런 케이팝이 좋은 케이팝이다라고 하는 또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다. 근데 저는 케이팝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좋은 음악과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기준적으로는 그거죠. 곡과 앨범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모두 조화로우면서도 그것을 만드는 창작자들의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난 거죠. 생각과 색깔이. 그리고 아까 용화님 얘기한 것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좀 그런 유연한 을 갖추고 있는 음악이 저한테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 음악이랄까 아니면 이 음악이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가 궁금해지는 음악이 저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케이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케이팝을 앨범만 듣고 앨범을 모두 느꼈다라고 말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케이팝은 뮤직비디오도 보고 퍼포먼스도 보고 그리고 그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자그마한 다른 컨텐츠들과 이들이 제공하는 비주얼들과 이제 종합해서 즐겨야 되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조화로움이 있으면서도 그 각각의 요소가 퀄리티가 있는 그런 것들이 왜냐면 노래가 이렇게 좋은가 싶었는데 뮤직비디오를 보고 더 좋아지는 경우들이 저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케이팝은 그렇게 해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맞아. 종합예술로 봐야 되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두 분이 더 어떤 시선으로 이제 작품들을 바라보실지도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후보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앨범 부문 후보들 먼저 살펴볼 예정이고요. 첫 번째 앨범은 아이들의 앨범 2입니다. 앨범에 대한 두 분의 소감이 궁금한데 항상 아이들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소연 씨의 존재감이 워낙 크지만 팀 안에 또 이제 민니나 우기 맞아요. 같은 멤버들도 굉장히 실력 있고 색깔 있는 프로듀서로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작들보다 팀 안에 멤버들의 프로듀서로서의 역량 혹은 플레이어로서의 역량이 훨씬 두드러진 그런 부분의 성장을 볼 수 있는 앨범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지금까지 한대음에만 노미네이트가 6번이나 되었어요. 이게 아이돌 그룹으로서는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정규 2집으로도 후보에 올랐는데 1집과 2집 비교하시면서 좀 이렇게 좀 더 발전됐다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었을까요? 1집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통일성이 있는 앨범이거든요. 테마도 맞아요. 그렇고 어떤 곡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나 색깔들이 유기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2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작에 비해서 훨씬 그 멤버들 개개인이 두드러지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케이팝에서 흔히 얘기하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구성의 앨범이 됐는데 그것이 산만하다기보다는 팀의 알맹이 하나하나들이 성장해서 더 커다란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좋은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케이팝 그룹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결국 멤버 한 명 한 명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근차근 레벨에 맞춰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룹으로서 좀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앨범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심지어 이제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 소개글에도 올라와 있는데 유기성이 좀 옅어졌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종합 선물 세트 같다라고 해주기도 하셨는데 장르라든지 사운드적인 방향이 조금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좋은 앨범인 건 맞지만 꼭 정규 앨범이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었어요. 두 분은 이 앨범이 좀 정규로서 이런 의도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옛날부터 음악 들었던 사람 특이일 수도 있는데 앨범을 평가할 때는 그 노래를 평가하는 거랑 기준이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노래가 각각 좋더라도 앨범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통일성 없는 게 저는 사실은 아쉬웠어요? 좀 아쉬웠어요. 저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꼰이어가지고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근데 맞아요. 저도 완전 동의. 전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 각 트랙마다의 유기성, 맞아요. 하나의 테마, 좀 뚜렷한 어떤 지향점 이런 게 있는 음반을 저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 유기성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멤버들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팀의 서사가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구성이나 온도를 가지고 있는 앨범인데 다른 팀이었다면 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팀의 특성?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어떤 서사가 앨범과는 좀 잘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 분들도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앨범을 좀 정규 앨범으로서 바라보는 게 아이들이 좀 큰 성장을 해야겠다 싶을 때 나오는 게 좀 정규 앨범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요즘 때는. 케이팝 씬은 무조건이에요. 네네네. 네. 특히 아이들 1집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이 맞다면은 5인자로 개편하고 나서 첫 앨범으로 이제 정규 앨범이 냈었고 이번 앨범도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르지만 우리 이런 것도 잘해라는 거를 딱 선언을 하면서 그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좀 짚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정규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전 슈퍼레이지 듣는 순간 성층권 뚫고 올라가는 줄 알았거든요. 노래 자체가 그쵸.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뭐 그런 맥락도 있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다음 앨범 두 번째 앨범인데요. 라이즈가 좀 독특한 행보였던 게 데뷔 초부터 싱글을 계속해서 네, 내다가 맞아요. EP를 내고 그것을 리패키지로 완성이 된 게 이 에필로그 퍼스트 미니 앨범이라는 앨범 형태가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간과 맥락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앨범 하나만으로 얘기하기엔 가장 어려운 앨범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 라이즈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앨범은 그 전까지 히스토리도 다 같이 봐야 된다. 이건 그래서- 좀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게. 제목이 그쵸, 에필로그. 맞아요. 예, 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용환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이 팀이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이 되게 뚜렷하게 드러났고 이 앨범까지의 스토리들이 다 이해가 되고 이거를 그리고 이해시키기 위한 맥락들을 잘 만들어놨다. 그리고 노래들이 다 좋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 벽돌들이 레고 블럭들이 다 따로따로 색깔도 좀 여러 가지고 한데도 그걸 딱 붙여놨더니 예뻐. 그래요? 좀 아니에요? 저는 나름 네. 전체적인 이 그룹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미지와 컨셉 자체는 좀 통일이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완전 돼 있죠. 맞아요. 제가 아까 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게 그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은 방향으로 오는 맞아요, 건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앨범으로서 봤을 때 유기적인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서 봤을 때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묶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던 성장서산에서 묶을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건 어때?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하나의 유기성이 있다라고 오히려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마침 또 이게 이 앨범이 제가 알기로 데뷔 정확하게 1년 되는 날에 나온 앨범이거든요. 맞아요. 이 에필로그 앨범은. 그러니까 아주 지독하게 기획해서 나온 맞아요. 걸 따지고 그쵸. 보면. 그래서 저는 딱 우리랑 함께 볼래 1년 어때? 이거는 너와 나의 추억집 같은 거야. 에필로그야. 앨범 커버도 딱딱 그래요. 지금 보면은. 잠깐만, 이렇게 나 지금 추억 사진을 모아가지고. 용환님 멘트 약간 심장이 움직였어. 그래? 약간 뭉클해졌어, 좀 약간 더.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와 함께한 1년 어땠어? 근데 노래들이 다 별로야. 약간 1년 동안 뭐냐 별로. 이게 1년 1년 동안 별로 좋은 열심히 기억이 했네 뭐 이럴 수도 맞아, 있는데 맞아. 이제 좋으니까. 노래들이 맞아. 좋으니까 와 네. 1년 뒤돌아보니까 얘네 진짜 아름답고 청량하게 우리를 기쁘게 1년 동안 진짜. 함께했구나. 그거다. 앨범을 딱 열면 그 외에 진짜 친한 친구들이나 뭐 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고 1년 사이에 교환일기장이나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진 다이어리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앨범이네요. 그 페이지 보면 여름에는 막 쭈글쭈글해진 것도 좀 있고 맞아요. 막 손 오들오들 아이스크림 이렇게 떨어진 거 있고. 네, 막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정말 우리 둘만이 만들 수 있는 무언가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결과물이다? 라고 통일성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품이겠네요. 그거를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라이즈 멤버들의 엄청난 매력과 열정과 그런 거 플러스 SMA라는 팀의 아, 약간 맞아. 제작 능력까지 한 번에. 지독한 인정. 지독한 어떤 기획과 분투. 그러니까 약간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했다. 지독하는 좀 그렇고. 아니 근데 좋은 의미. 지독한 괄호 열고 포지티브 괄호 닫고잖아요. 요새 유행하는 방식으로. 네.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게 진짜 최고수만 할 수 있는 그거 거예요. 알잖아. 꾸안꾸가 제일 어려운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앨범으로서 훌륭하다. 네, 에스파의 아마게돈 앨범입니다. 우선 이 앨범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 번씩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거의 에스파의 몸쪽 꽉 찬 한방 아닙니까? 와. 네. 또 한편에 실었어 야, 이거를 표현해 이거 주셨네요. 아니 앞에서 이렇게 하면 난 어떻게 네. 하라는 거야? 그거 이렇게 막 중계하다 보면 꽉 차게 들어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구 중계 보면 저는 그 한방이었던 것 같아요. 전 그냥 막 되게 좋은 앨범이었어요. 노래 좋네. 막 몸쪽 꽉 찬 막 이래버리니까 내가 몸쪽 꽉 찬 공을 맞은 느낌인데. 네. 그래서 막 제가 이 앨범에 대해서 혹은 노래에 대해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여러 곳에 썼을 때 제일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거스르고 이 얘기를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거스르다? 요즘 이런 음악을 걸그룹이 안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약간 특이일 수도 있는데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서 잘하면 더 약간 높이 평가가 올라가요. 저도 완전 동의해요. 그 아까 몸쪽 꽉 찬 직구라는 게 아니, 사실 비슷한. 대중들한테 던져온 직구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어떤 케이팝의 흐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트렌드라는 것에 대해서도 완전 반격하는 듯한? 결국에는 멤버들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그리고 이 그룹을 성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 어떤 제작팀의 의지가 결국에는 2024년에 이렇게 엄청난 빅뱅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진짜 아무런 타협이 느껴지지 않는 게 저는 에스파의 작년에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를 내도 되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겠다. 그리고 내도 된다. 저는 선도자들은 무조건 이렇게 길을 뚫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K-팝엔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외연이 점점 넓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비단 이 앨범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작품들에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게 에스파가 지금 뭐 올해 음반 후보에도 오르고 올해 음악인 후보에도 오르고 그랬는데 특히 올해 음악인 후보를 보시면은 에스파가 작년에 이 앨범만 낸 게 아니고 위플래시라는 앨범도 냈었고 저는 사실 소신 발언을 하자면은 슈퍼노바보다 위플래시를 더 재밌게 들었거든요. 두 분은 좀 어떠셨고 위플래시라는 앨범에 대해서는 뭐 그 앨범에 대한 감상이라든지 짧게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위플래시 더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은 후보에 둘 다 올려줬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 혹은 스타일 이런 걸 말할 때 그 계보를 시작하면 항상 높게 평가받아요. 그리고 슈퍼노바가 없는데 아마겟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만한 어떤 임팩트를 가져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음악인을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그래서 그 새 노래가 다 언급돼야 되는 게 마땅하고. 저도. 진짜로 예를 들면 뭐 격투기를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왜 큰 펀치 한 방에 얻어맞으면은 그 뒤로는 그냥 뭐 맞아, 그냥 맞는 그냥 거지, 정신없이 그냥 정신없이. 맞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슈퍼노바라는 너무 큰 펀치를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개곡이 엄연히 말하면 되게 많았어요.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가지고 성공개를 했었거든요. 막 리코리 씨는 무슨 그쵸. 개수가 맞아요, 나오는 맞아요. 리코리 씨도 너무 좋아해요. 약간 아무튼 뮤직비디오. 그런 식으로 네. 이걸 계속 쉴 새 없이 때려버리니까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모든 게 유효타였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대단한 것 같아요. 거죠.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작년 에스파가 발표했던 작품들 모두가 저는 후보에 올라도 그렇게 이상한 작품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일이야? 뭐 작년에 에스파팀 무슨 일 있었어? 정말 무슨 작두 타는 것처럼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앨범 살펴볼 텐데 2부의 앨범 I Did라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 사실 옆에 계신 김유나님께서 네.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글을 쓰기도 하셨는데 너무 좋은 글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앨범에 대한 소감 좀 궁금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작년에 K-팝에서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비욘드 K-팝? 그러니까 K-팝을 확장시키는 K-팝이란 무엇인가가 제 안에 되게 물음표 중에 하나였어요. K-팝 안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가 저에게 있어서는 비욘드 더 넥스트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모범적이면서도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물을 냈던 아티스트가 이브.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이디드가 네, 후보에 올랐습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이거 전에 나왔던 앨범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거기서부터 이미 맞아요. 이미 그래서 반대로 그 노선으로 쭉 가나 했는데 그렇지도 않아. 맞아요, 맞아요. 일종의 약간 냄새는 비슷한데 같은 음식은 아닌 맞아요. 그런 야, 느낌으로. 표현 좋다.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결국에 케이팝은 어떻게 보면은 장르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장르를 품을 수가 있고 맞아요. 그거 중에서 가장 약간 흔히 말한 저 이 말 싫어하긴 하는데 약간 힙한 그런 것들을 잘 가져오면서 대중적으로도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선을 잘 지킨 그게 또 어떤 굳이 말하면 대중음악의 어떤 미덕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재미있어요. 되게 벗어난 것 같은 걸 하는데 사실 다시 돌아보면 맞아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그쵸. 케이팝을 하고 있어요. 너무 유연하게 그 사이를 막 알바예요 같은 맞아요. 느낌으로 웃으면서 사뿐사뿐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면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새 레이블인 파이크 퍼밀과의 만남과 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브님이 사실 이제 또 작년에 레이블을 이적을 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프로듀서인 뭐 밀링님이라든지 아이오아님이라든지 이런 프로듀서들과의 호흡 이게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좀 코멘트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작품으로 보이는 감상은 짝을 잘 만났네 이 느낌이 되게 잘 만났다. 들었어요. 호흡이 좋다. 네, 그러니까 이브 씨도 케이팝의 아이지만 뭔가 그 얼터너티브한 무언가,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되게 목마르게 찾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보면 그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크 퍼밀 같은 경우에도 또 약간 팝적으로 얼터너티브한 무언가에 대한 뭐 욕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분들이어서 굉장히 좋은 곳에서 시너지를 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를 해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우리가 하던 것도 좋지만 다른 거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 딱 그 지점에서 만난 느낌이 너무 들고 그게 주는 자연스러움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 결과물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브님 같은 경우는 또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작년에 인터뷰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요? 에림에게 이브님의 인터뷰를 제가 또 작업해서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혹시 뭐 이브님의 작년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작년에 다른 곳들 가서 트리플 S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4세대에 들어와서 이제 수많은 소녀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여자아이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좀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노래들을 많이 들려주는 팀이라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되게 실험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실험이 사실 케이팝 씬에서 처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 데뷔 초부터 잘 자리 잡은 건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유닛을 나누고 그 유닛을 별도로 활동시키고 그리고 뭐 이렇게도 활동하고 저렇게도 활동하고 팬투표를 붙여서 뭐 노래를 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뭐 다들 머릿속으로는 한 번쯤 해볼 만하고 그쵸. 그리고 큰 회사에서도 비슷하게 시도는 해봤는데 처음부터 자리 잡기 힘들 수도 있는데 프로듀서의 강한 의지와 그리고 이제 막 만들어가는 그룹이라는 성격에서 오히려 그게 성공적으로 잘 정착한 이게 말이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앞서 이야기 드린 어떤 그 한국, 서울, 소녀들 뭔가 이런 그 정체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것이 이들이 데뷔 즈음에 발표했었던 제네레이션 곡부터 이 앨범에 있는 걸즈 네버 다이까지 꽤 뚝심 있게 지금 끌고 오고 있는 정서이자 이미지거든요. 그것도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 또 이 앨범을 갑자기 짠 24명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 있고 좋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음반으로 만들어줬다고 이선정 위원분들도 평가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제이든 정 씨가 제 안에서는 케이팝 씬의 또 다른 약간 스타일리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또 케이팝 고인물들 사이에서는 이거 제이든 정이네. 그 맛이 난다.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련된 케이팝 라인에서는 또 한 획을 그은 프로듀서이기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맛을 아는 분들이 굉장히 트리플 S에 많은 애정을 보인 한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형 기획사의 전유물 같았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방향성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더 규모가 작은 기획사에서도 지금은 솔직히 퀄리티적으로나 참신함? 그런 방향성 측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음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되게 동감을 하고 네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 앨범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충분히 뭐 사운드적으로나 아니면은 메시지적으로나 아니면 컨셉적으로나 연결된 지점들이 있다. 납득을 시켜주더라라는 게 저의 감상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림도 보면은 쌀알을 가지고 조각을 한다거나 그런 걸 봤을 때 네네네. 어떤 느끼는 경이로움 자체도 사실 예술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 앨범에서 24명의 멤버를 조화시켰다라는 그 경이로움. 레코딩 엔지니어 분들과 믹싱 엔지니어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갈렸을까. 네. 그들은 대단한 네.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를 보는 경이로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좋은 예술의 하나의 어떤 요소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 뚜렷한 메시지성이 결국에는 아직 24명의 얼굴이 낯선 분들이라도 좀 이렇게 확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트리플 S 앨범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노래 부문 후보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노래 부문에만 오른 곡들을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 후보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입니다. 네. 우선 두 분의 소감 한번 좀 궁금합니다. 너무 잘 만든 곡이고 저는 이제 그 팝 부문에 비비의 밤양갱이 있어요. 한대음에. 근데 밤양갱과 함께 굉장히 대중적인 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대와 약간 세계를 아우르는 매력 넘어선 마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노래들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까지 뻗어나가게 된 셈인데 모든 걸 다 갖춘 싱글인 것 같아요. 저는 브루노 마스와 로제라고 한 이제 케이팝의 어떤 굉장히 심볼이 만나서 만들어낸 화제성과 시너지 너무 중요하고 약간 트렌디한 어떤 그런 펑크를 활용한 곡조에 심지어 약간의 트렌드가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 좀 올드함이잖아요. 뉴트로적인 측면에서 소비되고 있는 트렌드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좀 친숙한 올드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서서 얘기한 그런 챌린지가 너무 용이한 중독성이 있는 어떤 후렴구나 프레이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점 그리고 두 보컬의 저는 보컬 맛도 되게 잘 살린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만 기억하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 뒤에 가면 이제 막 그 자신들의 보컬을 뽐내는 그리고 이렇게 뽐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좀 센스 있게 뽑힌 트랙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다 갖췄다. 이 정도의 물량 공세를 퍼부었는데 곡이 안 좋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전 처음 들었을 때도 많이 느껴진 부분이었어요. 저는 로제를 발견한 분들이 진짜 많은 작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아파트가 메가히트를 기록하면서 야, 블랙핑크 로제가 저렇게 매력이 있었나? 저렇게 뭔가 자기 색깔이 있는 뮤지션이었나? 라는 언급을 많이 했던 저도 좀 기억이 나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놀란 분들이 많을 텐데 블랙핑크를 벗어나서 로제라고 하는 어떤 싱어송라이터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음악인 부분에서 좀 힘을 발휘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노래 후보입니다. 아일릿의 마그네틱이에요. 이 곡은 지금 2024년에 케이팝의 히트 공식을 정확하게 담아서 만든 곡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쇼폼에서 인기 많았던 플럭 사운드의 굉장히 적극적인 활용이랄지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챌린지와 아주 용이한 안무와 후렴구 당시에 유행하던 발레코어나 걸코어의 이미지를 활용한 의상이나 탁 맞아 들어가서 자 케이팝에서 기획의 힘을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곡 중에 하나였다. 힙합씬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잘 만든 훅에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약간 물론 케이팝은 기본적으로 히트한 곡은 다 훅이 좋아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노래는 그 중에서도 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엄청 세련되게 잘 만들었고 사운드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한 방에 감기기보다는 살짝 건드는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 멜로디가 훅이 너무 세니까 슈퍼 이끌림 어떡할 거냐고. 진짜 슈퍼 이끌려요. 진짜 슈퍼 이끌린 그 자체예요. 근데 저 진짜 이 케이팝 고인물씬 안에서 진짜 흑귀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흑귀가 뭐예요? 잘 몰라. 히트하는 곡 이런 거를. 그러니까 금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곡은 제가 드물게 듣자마자 이거 된다. 이런 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된 곡이었어요. 다음 후보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입니다. 첫 만남은
이 곡도 마찬가지로 신인 그룹의 이제 첫 데뷔곡으로 후보에 올랐는데요. 네. 우선 이 곡도 두 분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데뷔곡에서만 할 수 있는 필살기가 필살기?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낯설고 아직 어색하고 모르는데 되게 신선하고 청량하고 반갑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첫 등장이라서 할 수 있는 시너지를 최고로 끌어올린 노래. 어떻게 보면 저는 마그네틱하고도 약간 연장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곡이란 생각이 드는데 뭐 공교롭게도 둘 다 이제 커다란 틀에서 보면 하이브에서 배출한 신인이고 데뷔곡들인데 그냥 듣기에는 너무 편안한 맞아요. 팝 같지만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진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운드가 거를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봐봐. 우선 그냥 A부터 Z까지가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드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전문가라서 그래요. 아, 그걸 내가 느낀다.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정교하고 계산되어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면 그쵸. 잘 맞는 노래인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방법은 없어. 근데 안무 미친 듯이 빡세고. 아, 근데 미친 듯이 빡센데 우리 엄청 빡세게 추고 있어요라고 하면 또 이 곡이 안 맞잖아. 안 되죠. 해맑게 웃고 있어요. 맞아. 그것도 약간 신인이라서 좀 더 그런 게 있죠, 느껴지잖아요. 약간 어색한 듯 해맑게 웃고 있는 맞아요. 그 표정들 있거든요. 신인팀 특유의. 예술이라는 게 어려운 건데 쉬워 보이게 만드는 게 아, 진짜 그게 어려운 제일 거거든요. 어려운 네. 이 찐고수만 하신. 그쵸, 맞아, 그쵸. 맞아. 근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아티스트 분들도 그렇고 프로듀서 분들도 그렇고 정말 만만치 않은 것들을 되게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네.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노를 저을 테니 너넨 설레기만 해. 아, 아, 뭐 사측이세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여러 가지 후보작들을 만나봤는데 네. 혹시라도 그래도 후보에 오르지 못한 작품 중에서 혹시라도라뇨. 지금 3만큼 쌓여 있는데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나왔는데요, 예. 저희 지금. 나는 어. 2024년에 네. 이건데 왜 후보에 없지? 이렇게 아.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씩.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것만 특집으로 해도 되는데 너무 그러고 싶어. 자, 되게 짧게 말해볼게요. 굳이 말하면 K-pop 앨범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RM님의 앨범. 아, RM님의 앨범. 이거는 진짜 짧게 요약하기도 너무 힘든데 아, 진짜. 진짜 잘 만든 앨범이거든요. 정말. 이 앨범이 뭐랄까 이거 짧게 설명하기 너무 이거를 힘든데 짧게 설명은 또 근데 어려운데 제 생각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왜냐면 똑같은 앨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브씨 때도 제가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약간 포스트, 넥스트, 비욘드 케이팝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너무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테마를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그 뭐 케이팝에서 K를 떼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로 하는 건 전 다 좀 장난 같고요. 결국에는 플레이어들이 음악으로 딱 보여주면 되는 부분들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따지고 보면 이브씨도 그럴 수 있고 로제 씨 앨범도 그럴 수 있는 거고 RM씨 앨범은 더더욱 그럴 수 있는 앨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완성도도 굉장히 높아서 지금 한국 대중음악 보여주기가 정말 좋지 않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앨범으로서 의미가 있고 완성도가 높고 설득력이 있어야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앨범으로는.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고 그리고 사운드적인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뭐 피처링진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올해 이거보다 좋은 앨범을 더 많이 언급하기가 어려울 텐데 빠져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 앨범과 RMC의 행보를 보면서 항상 약간 프로듀서 그리고 큐레이터 같은 느낌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독보적이고 심지어 너무 잘 해내서 좋습니다. 네. 이게 그래도 두 분이 같이 얘기는 하겠지만은 네. 용환님 픽이라고 하면은 아. 유나님 픽도 하나 얘기해 주실 수 그러면 있을까요? 짧게 하나만 해보자면 네. 저는 되게 케이팝스러운 앨범 하나 얘기해 볼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하우라는 앨범이 있어요. 이 앨범 만약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게 앨범 구성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흐름이 흘러갈 거고요. 굉장히 의외의 트랙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어떤 보이넥스도어가 가지고 있는 약간 되게 친숙미 있는 옆집 소년 같은 에너지도 충분히 담겨 있는 앨범이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나 2개만 얘기하면 안 돼? 네네. 나-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 NCT 127, NCT DREAM의 정규 앨범들도 꼭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둘 다요? 싶은데 네. 작년이 에스파도 에스파지만 저는 맞아요. SM의 A&R 팀들이 진짜 열일한 거의 한 해. 작두를 사옥에다가 깔아놓은 것처럼 맞아요. 나오는 여기 앨범마다 이 작두를 탄 사람만 이제 너무 입사할 수 정확하네, 있는 이렇게. 이게 왜? 막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앨범마다 진짜 괜찮은 맞아요. 작품이 많았고 이 2앨범 다 진짜 괜찮습니다. 한번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 못한 것만 해도 지금 한 3시간 더 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저는. 가능하죠. 안 끝나. 네네. 저는 근데 다음에 또 오늘 유의면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한번 기회를 마련해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토크 소감 한 번씩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나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질문을 탁탁 던져주시고 흐름도 잘 잡아주시고 저는 옆에서 그냥 후추 소금만 해도 충분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선정위원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대표는 아니거든요. 이거 중요해. 이거 아마 중요해. 네네. 저희 그 오. 선정위원 분들 사이에서도 야 쟤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노력은 했다는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의견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견이다라는 네네네. 점대가 그 네, 의견도 중요합니다.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대음은 사실은 저는 누가 상을 받느냐보다 어떤 후보들이 있었고 또 대중분들이 왜 이 사람은 후보가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한 해의 갈무리가 너무 중요한 시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대음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의식해 주시고 또 한대음 측에서도 이런저런 뭐 이벤트나 기획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깔끔해. 두 분 뭐 혹시 좀 알리고 싶은 근황이나 좀 이런 게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알리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그래도 케이팝 얘기하러 나온다니까 저 말고도 그 음악평론가 박준우 씨 그리고 미묘 씨 이렇게 두 분하고 같이 케이팝 씬의 순간들이라는 책을 작년 말에 냈어요. 얼마 안 됐네요? 관련해서 아마 뭐 강의나 이런 것들도 상반기에 조금 있을 것 같고 한 3월 중순쯤에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뉴스레터 겸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조금 주기적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이에요. 한국의 대중음악을 짚어볼 수 있는 그냥 아주 심플한 기획을 하나 해보고 있어서 픽 서비스라고. 픽 서비스. 네네네. 픽 서비스의 약간 맞습니다. 픽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 이런 기회에 근데 저도 K-팝 얘기 좋아하니까 너무 재밌다 진짜. 오늘 나온 작품들, 이야기들 그리고 또 두 분이 추천해 주신 트랙이나 음악들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